이건 분명히 경고입니다. 브로콜리를 삶아서 초고추장 찍어 드시거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 특히 60대 이후라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25년 넘게 노년 콩팥 변화를 현장에서 지켜봐 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브로콜리는 분명 몸에 좋은 채소입니다. 항산화 물질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 챙긴다고 매일 브로콜리를 드십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먹는 방식 하나, 같이 먹는 음식 하나가 콩팥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브로콜리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갈아서 마시는 습관과 특정 소스와의 조합은 노년 콩팥에게 가장 무서운 농축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튼튼해서 어떻게 먹어도 문제 없었어요. 조금 무리가 가도 금방 회복됐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콩팥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농축된 성분을 한꺼번에 먹으면 콩팥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삼극조합 3가지를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브로콜리가 어느 날부터 몸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건강 챙긴다고 매일 브로콜리 주스 마시던 분이 콩팥 수치가 나빠져서 오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인은 건강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브로콜리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조합을 잘못 선택하거나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좋은 채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갈아서 마시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농축되면서 칼륨과 옥살산이 한꺼번에 들어가거든요. 콩팥이 약한 상태에서 이걸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초고추장 같은 소스도 문제예요. 당과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에 부담을 주죠. 우유와 함께 먹는 것도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조합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피하셔야 해요. 요즘 브로콜리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나요? 아니면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나요? 혹시 우유와 함께 드시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몸에 좋다길래 매일 챙겨 먹었을 뿐인데 왜 점점 몸이 붓고 피곤해지고 숨이 차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65세 김정호님은 아침마다 브로콜리를 갈아서 주스로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브로콜리가 좋다는 걸 보시고 열심히 챙겨 드셨어요. 씹어 먹기엔 귀찮고 주스가 흡수가 더 좋다길래 그게 최선이라고 믿으셨죠? 매일 아침 브로콜리 한 송이를 믹서에 갈아서 사과랑 바나나도 같이 넣고 주스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기운도 나고 좋다고 하셨죠? 몸이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대요. 그런데 몇 달 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소변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60대 넘으면 부기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리도 붓고 숨도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제야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결국 검사에서 콩팥이 이미 많이 지쳐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콩팥 기능 수치가 정상의 6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채소 주스를 많이 드시냐고요? 김정호님은 그제야 브로콜리 주스 얘기를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게 문제였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갈아 마시면 칼륨이 농축돼서 콩팥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해 주셨죠? 김정호님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먹었던 게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습관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긴 분도 계시고 우유와 함께 먹다가 결석이 생긴 분도 계세요. 모두 건강 챙긴다고 한 일인데 오히려 독이 됐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브로콜리를 끊지 않고도 콩팥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다만 먹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갈지 말고 씹어서 먹고 소스는 되도록 안 쓰고 우유와는 시간을 두고 먹으면 돼요.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브로콜리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콩팥을 힘들게 만드는 최악의 삼국조합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브로콜리는 담백한 채소지만 초고추장은 당과 나트륨이 동시에 높은 조합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삶아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십니다. 브로콜리 자체가 맛이 심심하니까 소스 없이는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소스를 듬뿍 찍어 드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초고추장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단맛을 내기 위해서 당이 많이 첨가되는 거예요. 거기다 나트륨도 정말 많습니다. 고추장 자체가 짜고 거기에 또 소금이 들어가니까요.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몇백 밀리그램씩 들어있어요. 노년기 콩팥 기능 저하 연구에서 당과 나트륨 과다 섭취가 부종과 단백뇨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혈당이 오르면 콩팥 혈관이 손상돼요. 콩팥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모여있는 장기인데 이 혈관들이 당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면 콩팥의 압력이 가해지죠. 이게 반복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67세 박영수님은 브로콜리를 먹을 때마다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드셨고 다리 부종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분은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매일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서 초고추장을 많이 쓰셨습니다. 한 접시에 초고추장을 2~3 숟가락씩 쓰셨대요. 처음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불어서 양말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신발도 아침에 신었던 게 저녁엔 꽉 끼었어요. 검사를 받아보니 혈압도 올라가 있었고 콩팥 수치도 나빠져 있었습니다. 초고추장의 나트륨과 당이 콩팥을 지치게 만든 거예요. 브로콜리는 양념 없이 간단한 소스나 채소와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거나 레몬즙을 뿌려 드시면 됩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셔도 좋아요. 당뇨나 혈압 관리 중인 분은 이 조합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이미 콩팥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여러분도 브로콜리에 소스 없으면 못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소스를 줄여보세요. 브로콜리를 갈아서 마시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갈아서 마시면 양은 줄고 칼륨과 옥살산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씹는 게 귀찮기도 하고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콩팥한테는 정말 위험합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를 그냥 먹으면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니까 조금씩 소화되고 흡수돼요. 그런데 갈아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 송이 분량이 한 컵으로 농축됩니다. 그걸 몇 분 만에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칼륨과 옥살산이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려갑니다. 노년 콩팥은 칼륨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칼륨이 많이 들어와도 콩팥이 빨리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칼륨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맥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옥살산도 문제예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듭니다. 콩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돼요. 63세 이정은 님은 매일 아침 녹즙을 마신 뒤 어지럼과 심계항진을 느끼셨습니다.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녹즙이 좋다는 걸 보시고 매일 만들어 드셨어요. 브로콜리에 케일 시금치도 같이 갈아서 진한 녹즙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아침 공복에 마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2주쯤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녹즙으로 농축된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브로콜리는 씹어서 소량씩 나눠 드세요. 갈지 말고 그냥 쪄서 드시거나 살짝 볶아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의 농축 주스는 콩팥과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공복 상태에서 농축된 성분이 들어오면 충격이 더 큽니다. 혹시 브로콜리를 갈아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방법을 바꿔보세요. 브로콜리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의 성분은 칼슘과 만나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와 우유를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에도 칼슘이 있고 우유에도 칼슘이 있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브로콜리에는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합해서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결석의 주성분이에요. 콩팥에서 결석이 생기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소변 볼 때도 아프고 혈뇨가 나오기도 해요. 노년기 수분 섭취 부족 상태에서 결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돼요. 소변이 농축되면 옥살산 칼슘이 결정으로 뭉치기 쉽습니다. 그게 점점 커지면 결석이 되는 거죠. 69세 최민호님은 뼈 건강을 위해 이 조합을 고집하다 극심한 통증을 겪으셨습니다. 이분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많이 섭취하려고 하셨어요. 브로콜리도 드시고 우유도 드시고 칼슘 보충제까지 드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같이 드셨어요. 몇 달 후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콩팥에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결석이었습니다. 치료받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칼슘 섭취와 채소 섭취는 시간을 나눠서 하세요. 브로콜리를 드셨으면 우유는 최소 2시간 뒤에 드시세요. 아침에 브로콜리 드셨으면 우유는 오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적게 드시는 분일수록 이 조합은 위험합니다. 소변을 희석시키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 2리터 정도 나눠서 마시세요. 브로콜리와 우유를 같이 드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나눠보세요. 이제부터는 브로콜리를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끊을 음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브로콜리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C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이렇게 좋은 채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먹는 방법을 바꾸면 돼요. 자른 뒤 바로 조리하지 말고 잠시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려. 브로콜리를 자르면 설포라판이라는 좋은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설포라판이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분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자르고 나서 최소 1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효소가 작용해서 설포라판이 생성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르자마자 바로 조리하세요. 그러면 설포라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가 죽어버리니까요. 자르고 10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영양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펄펄 끓이는 조리는 피하세요. 브로콜리를 물에 넣고 펄펄 끓이면 비타민이 다 파괴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쉽게 망가져요. 물에 삶으면 수용성 비타민도 물에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찌는 게 더 좋아요. 찜기에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조리 전에 기다린다는 개념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브로콜리의 효능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양념보다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자체는 맛이 담백해요. 그래서 자극적인 소스를 찾게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자극적인 소스 대신 담백한 채소와 함께 드세요. 방울토마토와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토마토의 상큼한 맛이 브로콜리의 심심한 맛을 보완해줘요.
파프리카나 당근과도 잘 어울립니다.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올리브유에 마늘을 살짝 볶다가 브로콜리를 넣어서 볶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레몬즙을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레몬의 신맛이 브로콜리 맛을 살려주고 비타민 C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간장 조금 뿌려서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간장도 너무 많이 쓰지는 마세요. 나트륨이 있으니까요. 입맛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소스 없이 먹는 게 심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먹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브로콜리 본연의 맛을 즐기게 되실 거예요. 소스 없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씹는 과정은 콩팥의 보호막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씹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일단 천천히 먹게 됩니다. 씹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많이 못 먹어요. 조금씩 천천히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양소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콩팥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갈아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몇 초 만에 한 컵을 다 마십니다. 농축된 영양소가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려가요. 콩팥이 감당하기 힘들죠? 씹으면 침도 많이 나옵니다. 침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습니다. 위장에서도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천천히 씹어 드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씹다 보면 브로콜리의 단맛도 느껴집니다. 브로콜리에도 은은한 단맛이 있거든요. 편함을 위해 갈아 마시는 습관은 노년기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씹어서 드세요. 이가 불편하시면 부드럽게 쪄서 드시면 됩니다. 아주 푹 쪄서 부드럽게 만들면 이가 약해도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식사는 씹는 편인가요? 마시는 편인가요? 주스나 죽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씹어서 드세요. 조리 방법도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삶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찌는 것도 좋고 볶는 것도 좋고 오븐에 구워도 맛있어요. 오븐에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소금 약간 뿌려서 구우면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구워도 바삭하고 맛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면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삶은 브로콜리만 먹으면 금방 질려요. 하루는 찌고 하루는 볶고 하루는 구워서 드시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송이 부분만 드시고 줄기는 버리는데 줄기에도 영양이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특히 풍부해요. 껍질만 벗기고 얇게 썰어서 볶으면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국에 넣어도 좋고 볶음밥에 넣어도 좋아요. 아까운 영양소를 버리지 마세요. 신선한 브로콜리를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송이가 꽉 차 있고 초록색이 진한 게 신선한 거예요. 누렇게 변했거나 송이가 벌어진 건 오래된 겁니다. 신선한 걸 사서 바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냉장고에 오래 두면 영양소가 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브로콜리는 독이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먹는 방식이 곧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브로콜리를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잘못된 상식은 많이 먹고 갈아서 먹으면 좋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조합을 피하고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콜리와 초고추장 조합은 피하세요. 초고추장에는 당과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콩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일으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세요. 소스 없이 드시거나 올리브유나 레몬즙 같은 담백한 양념을 쓰세요. 두 번째, 브로콜리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지 마세요. 갈면 농축되면서 칼륨과 옥살산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콩팥이 감당하기 힘들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요.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마세요.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시간을 나눠서 드세요.
브로콜리 드시고 최소 2시간 뒤에 우유를 드시거나 아예 다른 끼니로 분리하세요. 올바른 브로콜리 섭취법도 정리해 드리려. 자르고 10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설포라판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펄펄 끓이지 말고 찌거나 살짝 볶으세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스는 담백하게 올리브유나 레몬즙 정도만 쓰세요. 다른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콩팥 부담도 줄어듭니다. 적당량만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 한 송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를 갈아 마시던 습관부터 잠시 멈춰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갈아 마시는 습관이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거든요. 오늘부터 브로콜리는 씹어서 드세요. 귀찮더라도 씹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주스로 마시는 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씹으면서 먹는 게 오히려 더 맛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 수치를 천천히 회복시키는 아침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힘들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초기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아침 식습관만 바꿔도 콩팥 수치가 좋아질 수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룰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브로콜리 먹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볼 생각이신가요? 갈아 마시던 습관을 멈추실 건가요? 초고추장 대신 다른 양념을 써보실 건가요? 우유와 시간을 나눠서 드실 건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브로콜리 주스 자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세요.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